내부 좀 보시고요. 향기 내는 사람들에 대한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 안 들어주셨어? 히즈빈스 한 번 처음 들어봤다. 그렇죠? 설렜던 거 오늘 처음 먹어봤다. 공사학번입니다. 경영경제학부 출신이고요. 경영학과 사회경제학부. 나이는 03 나이기 때문에 올해 30입니다. 2004년에 입학을 해서 쭉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25이 됐는데 참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25 계세요? 복학생?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참 고민도 되고 답답한 마음에 제 인생에 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자,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하나를 좀 보여줄 텐데 보이세요? 이 불을 혹시 끌 수 있나요? 앞쪽만? 네? 앞쪽만 밑에 어떻게 계속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현재 58명 정도 되는데 저번에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직원들과 포항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약 한 달 전에.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에는 모든 매장을 다 문을 닫고 전체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봤을 때 사진만으로 누가 북한에서 왔는지 구분 가능하십니까? 누가 장애를 갖고 있는지 구분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분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뭘 잘할까? 저 사람 꿈은 뭘까? 대한민국에 300만 명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WHO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분의 약 7억 정도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장애신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의 삶이 어렵냐 하면 나는 꿈도 갖고 있고 나는 일도 잘할 수 있고 난 결혼도 하고 싶고 난 내 삶을 쫙 펼쳐지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게 봐주질 않아요. 뭔가 어려울 거야. 뭔가 능력이 부족할 거야. 몸이 필요한 사람일 거야.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쉽게 사회에 나오지 못해서 꿈을 이뤄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기업은 이러한 분들을 돕는 기업이 아니라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과 꿈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교육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전문가로 양성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소개를 드리면 네 가지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향기 내는 사람들이 2008년도에 세워졌고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선배인 한동인 4명이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58명의 직원들로 같이 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58명 중에 43명이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회사 직원 중에 약 70%가 장애인 스토리 분들이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활용해서 일을 잘 시작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전문가가 되었을 때 더 이상은 장애인 센터민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제목이고요. 그 가운데 참 많은 그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먹여 살린 피지비스 커피 사업입니다. 1호점이 한동대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가 함께 고객이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마주치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그 맛있는 커피들을 한 잔씩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레떡을 아침마다 식사 대용으로 하나씩 먹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지빈스 커피는 커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커피 전문가로 양성되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피지빈스 커피는 전국에 10개 매장, 10호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포항에 7호점까지, 그리고 서울, 경기에 3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빈스 커피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100%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피지빈스는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말이 어디에 써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장애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웬만한 카페 바리스타 이상으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약 40명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평균 3년 반 이상,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은 7년, 8년 차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지빈스 컨설팅이라고 하는 컨설팅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컨설팅 사업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사회 문제와 창업이라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평균적으로 등록된 장애인도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구 중 약 10분의 1을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고 하면 직원이 50명 이상인 모든 기업, 대학, 병원,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가운데 약 3%를 장애인 직원으로 의무 고용해야 되는 법입니다. 한동대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고요. 포항시청도 마찬가지로 의무 고용해야 되고, 포스코부터 해서 포항에 50명 직원이 넘는 모든 중소기업들 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돼요. 근데 의무 고용이 잘 될까요? 쉬울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그리고 의무 고용하지 않았을 땐 의무 고용하지 않은 데가 아니라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페널티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고용하지 않은 숫자 한 명당 매월 100만 원 이상 되는 고용 부담금을 내요. 작년 1년 동안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낸 기업들의 부담금 총액이 1년에 4천억 원. 그 고용 부담금을 낸 만큼 실제로 고용했다면 지금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은 그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왜 고용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네. 그 장애인 친구들을 네. 트레인 교육시키는데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아서 고용하지 그렇죠. 않는 거예요. 고용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추가 비용이
오히려 고용 부담되고 더 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보여주세요. 기업에서 어떤 그 일자리를 주거나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사실인데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거를 수행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비용으로 생각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그 인식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그냥 말 그대로 수억 원, 실제로 삼성은 지난 1년 동안에 약 100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냥 생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법이 있는데 왜 미시적으로 이게 안 될까? 사실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거시적인 법과 미시적인 실행을 두 가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적으로 뭐가 부족하냐면 기업 입장에서 지역 사회에 또는 대한민국에 어떤 장애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용해야 될지를 일단 잘 모릅니다. 어디를 통해서 고용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고용했을 때 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업무를 맡겨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진짜 생산성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 과정 자체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근데 이 문제를 중간 단계에서 누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고 있지만 이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해주기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지빈스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기업들을 컨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대학, 병원 다 했어요. 왜냐하면 히지빈스는 어느 지역의 기업들을 연결해도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기관들이 이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고 안정적으로 그 기업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곳의 기업들을 컨설팅을 했고 컨설팅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최소 1년에 1억 5천만 원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지빈스가 현역을 몇 퍼센트 받으면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고용 부담을 줄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는 시스템화 시켜서 히지빈스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들을 교육하는 시스템, 이들을 고용하는 시스템,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맞춰서 안정화시키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지빈스가 8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 역시도 이들은 교육이 어렵고 생산성이 부족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보장된 기회를 가지면 웬만한 장애인이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을 시작했을 때 1년 동안 적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15년, 20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장애인들이 1년 안에 일을 적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기업도 이 장애인들을 적응하기까지 1년을 기다려주는 기업은 없겠죠. 장애인 한 명의 자립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100% 고용하세요라고 하는 법보다도 정말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보장 그리고 그 맞춤형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부재하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뭐 관련 이야기는 뒤에 또 하도록 하고요. 히지빈스 디저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올 초에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본 카페는 히지빈스 커피고요. 여기는 디저트 전문 매장.
수제 샌드위치, 그리고 수제 파니니, 그리고 100% 착즙 주스 등을 만드는 디저트 전문 매장이고 포항 세명기독병원 2층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파티셰라고 하는 디저트 전문가들은 다 북한에 오신 스토리분들, 이분들이 전부 파티식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먹는 이 설레떡을 만드시는 분들 역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고, 함께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색다르고 맛있는 떡을 만들까 해서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고 안에 딸기잼이 들어가고 호박 고구마가 들어가는 새로운 떡들을 개발을 해서 젊은 층들도 떡에 좀 익숙하시고 통일되었을 때 북한에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 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작은 도구로 키워보자라고 하는 상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향기 나눔 지원 센터라고 하는 비영리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육센터입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을 다 할 수 없는 작은 스태프들에게 직업 교육을 하는 직업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직업교육센터에서 최근에 새롭게 런칭은 아직 아니고 개발 중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워킹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교육 서비스입니다. 향기에 있는 사람들은 먹거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IT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IT 기술 역시도 많은 분야에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활용이 되지만 사실 그런 좋은 기술들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교육받지 못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시설 안에 있거나 병원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카페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시고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일을 하기조차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저희가 아이워킹 서비스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토타입까지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저희 아이워킹 서비스 가상현실을 끼면 실제로 고객이 들어옵니다. 저는 카페 안에 있고요. 그러면 고객하고 인사를 하고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은 뒤에 음료들을 레시피에 맞게끔 만드는 모든 전 과정이 가상현실 안에서 360도로 다 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반복해서 그 교육들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 교육 아이템은 커피 쪽뿐만 아니라 음식 쪽이든 디자인 쪽이든 다양한 직업군들을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고 실제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반복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상현실 직업교육 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기드는 사람들은 통일 한국 시대에 일자리와 복음을 전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일의 문제는 그냥 앞으로 뜬구름다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세터민 얼마 전에 몇 명을 얻었다고 주제 나왔는데 몇 명일까요? 지금 남한 땅에 북한에서 세터민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달 전에 뉴스에서 드디어 3만 명이 넘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포항 땅에 또 세터민들이 있는데요. 250명이 있습니다. 한동대도 세터 학생들이 있죠. 이들의 삶의 문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와서 먼저 들어왔던 나와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하네. 나는 지금 1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 300만 원을 받네.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교육 없이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들어갔을 때 본인의 재능과
본인 앞으로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성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혹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남성분들은 그 다음 단계 차근차근 준비가 안 되고 거의 일용직 막노동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하다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남한에 들어온 많은 스타민들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3만 명과 하나 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미 국제적인 포럼에서 이야기하기로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10년 뒤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2,500만과 섞였을 때 그 사회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전공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 통일한국 시대엔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돼요.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과의 섞이는 부분이나 소통하는 방식이나 일자리를 주는 방식이나 그 문제는 지금 청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성세대가 될 때, 대한민국을 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기 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저희 미션으로 붙들고 일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초기에 많이 만났던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 문제를 우리가 논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걸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1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살률. 몇 년 동안 1등일까요? 11년 동안 11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내가 자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7초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한동대 안에서도, 이 포항 땅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 19%, 577만 명. 1년 동안 한 번. 근데 주변에 5, 6명 중에 한 명은 최근 1년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그걸 우리는 사실 드러내는 문화가 안 돼 있어요. 미국은, 유럽은 내가 정신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나 오늘 정신과 상담받고 왔어. 내가 요즘 좀 약을 먹고 있어. 조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이지만 대한민국은 내가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내가 정신불면증에 걸렸어. 이런 얘기를 마치 내가 장염 걸렸어처럼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장염 걸린 것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신질환이 걸린 것은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질환이고 약을 먹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6%, 10명 중 3명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 사고를 경험했다. 자살을 실제로 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살 사고를 오랫동안 했고 죽고 싶다는 표현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 정신질환을 대부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애초에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오픈하고 조금 치료를 빨리 받거나 약을 먹거나 했으면 사실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무엇인지 모르게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낙인으로 찍히고 편견이 워낙 심해서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실태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지빈스에서는 사실은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 땅 가운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결코 위험하거나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도 히지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분들은 히지빈스 안에서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병원에 수없이 인턴을 반복한 분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음료를 한 잔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 세상에선 이 가능성조차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인구 수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7억 2천만 명. 전 세계 7억 2천만 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히지빈스를 시작할 때 개념 자체가 어떻게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였냐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마치 저는 솔직히 지금 위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작은 질환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게 비염이든 충농증이든 뭐든 그와 같이 작은 병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은 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이분도 각자의 강점을 다 가지고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면 충분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히지빈스.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바리스타가 될 수 있고 저 유명한 베이커리 빵집의 제빵사나 파티시에보다 훨씬 더 유능한 제빵사와 파티시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물론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반복적이면서도 세밀한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업교육은 단순하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히지빈스가 갖고 있는 직업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난 20, 30년을 장애인으로 살아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분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자신있게 함께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에 대한 교육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한 분들을 연결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아, 그럼 나도 장애를 갖고 있고 북한에서 왔지만 나도 이렇게 열심히 교육받고 일하면 저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단계적인 교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